네,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양쪽 지수 출발 어떻게 예상되는지 동시효과구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가 강보합권 정도 잠잠하게 거래를 마쳤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출발도 조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지난달 후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동시효과구간에는 눈치만 보다가 본장 시작하면 9시 구간에 확 분위기가 잡히던데 현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종가 수준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0.07% 상승으로 포인트로도 1.87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르거든요. 2741.72포인트, 2740선 초반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에 저항에 부딪혀서요. 지난달 후반에도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었죠. 참고로 2760선대 60일 이평선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0.3% 플러스권으로 집계가 되면서 943.38포인트 현재 예상 지수로는 나오는데 물론 이거 역시도 본장 시작해야지 알 것 같네요. 5일 이평선을 꾸준히 좀 타면서 코스닥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그룹핑을 해보자면은 지난주 후반에 열기가 남아있는 이 쌍용차 관련된 쌍방울 그룹주 그리고 또 이런 건설 건자재 섹터 강세 흐름 예상되고요. 한덕수 이렇게 인물 키워드로는 한덕수 이번에 국무총리 지명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런 정치권 내 이슈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정책 관련한 기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일정으로는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아시아 증시 일정으로 중국하고 대만이 오늘 청명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하고 일본 증시 동시간대 진행되는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이 두 국가의 증시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구간대 중국 증시 개장 앞뒤로 우리 증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좀 걱정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시 출발했네요.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효과 구간대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불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0.34% 하락하면서 2730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지금 2730선 약간 하회한 2727.9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다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보합권으로 1포인트 미만으로만 밀립니다. 0.1% 하락하면서 현재는 939.59포인트, 940선을 살짝 하회한 모습으로 양시장 나란히 이거를 연속해서 쉬어가는 모습 뚜렷합니다. 이번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월 말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왔었고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4월의 첫날 또 금융투자가 한꺼번에 파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월말 월초에 이런 수급적인 변수들은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죠. 오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다라는 게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래소에서만 벌써 7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 있고요. 오늘 233억 원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나란히 300억 원 이상 팔면서 전체적으로는 683억 원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쪽에서는 922억 원 정도 현재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쌍끌이 매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흐름과 동일하고요. 외국인 쪽에서 230억 원 정도 팔고 기관 쪽에서 50억 원의 매도 대응 물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28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쌍끌이 매도죠. 프로그램 상황도 양쪽 모두 다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250억 프로그램 통해서 물량이 출하되는 모습입니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효과랑 많이 좀 다르네요. 종목도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업종별로도 하락 섹터가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시죠. 오늘 의약품 섹터가 1%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장 부진하고요. 그런데 특이 동향이 있다면 급락이 없습니다. 이래서 2% 정도 고르게 제약바이오 섹터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장비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 주들하고 조선하고 다 힘이 빠졌네요. 운송장비 마이너스건, 전기전자 섹터도 0.78% 하락하고 있고요. 제조업 섹터 그리고 보험, 서비스업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방어주, 내수주 이런 기준으로 딱히 묻기가 힘든 현재 업종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섹터는 무엇일까? 섬유의복입니다. 현재 쌍방울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개별적인 재료에 있는 종목군들이 업종에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방울 그룹주들 제외하고는 섬유의복도 사실은 뚜렷하게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업종 지수에 살짝의 왜곡이 나오면서 현재 섬유의복만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이 뒤를 잇습니다. 0.77%의 상승권, 시멘트주들, 건자재 쪽이 좋아서 비금속 광물 업종 지수 플러스권입니다. 의료정밀하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톱10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밀립니다. 그나마 LG화학이 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밀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 SDI가 지난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톱10 가운데 가장 부진합니다. 3%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57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밀려 내려가면서 지금은 직전 저점도 거의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0.5% 밀립니다. 그동안 밀릴 때도 1% 넘게 밀린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밀려 내려가서 지금은 68,700원이거든요. 전거래일 대비로도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저점은 3월 8일에 기록했던 이 68,700원인데 이 부분 역시도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1.75%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쪽이나 네이버, 카카오나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은 힘이 빠져 있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군만 좀 눈길이 가는데 LNF하고요, CJ ENM이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는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모두 다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는데요. 1% 넘게 오르거나 내려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만한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밋밋하게 시장 눈치만 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9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100개 정도로 하락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좀 비율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서 상한가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광림, 쌍방울 아시겠죠? 지난주 후반에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이제 쌍용차 새로운 인수 후보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위를 이렇게 쭉 정렬을 해보시면은요, 쌍방울 그룹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모으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열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광림 상한가, 쌍방울 상한가, 미래산업 상한가 들어갑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였고요. 나노스도 계열사죠. 나노스도 지난 금요일 상한가였는데 지금 현재 25%대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IOK, 비비안 같이도 묶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자동차 인수와 관련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을 제외하고는 건설, 건자재 쪽으로 현재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진행될 때였고 한 2시 구간대 속보가 나왔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NX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와토스 코리아가 한 10% 정도 오르네요. 그리고 덕신하우징 13% 정도의 상승권, 뭐 라이온 캠텍이나 이건 홀딩스 이쪽으로도 다 좋고요. 그리고 또 이쪽 시멘트, 레미콘 이쪽도 좋습니다. 삼표 시멘트 5%대, 성신양의 한일현대 시멘트 이쪽으로도 나란히 한 4% 안팎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건자재 섹터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제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AVCS라든지 코스맥스,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제이준 코스메틱 급등 나오네요. 지금 10%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몇몇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 오늘장에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인물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각각 2% 정도씩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활동을 할 때 새만금 쪽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 모엔즈를 비롯해서 새만금 테마 같이 좀 엮인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 초반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보고 계셨어요? 일단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힌트가 되었었죠. 항공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안항공과 같은 국적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은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증산을 하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까지 해소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은 갭 출발해서 지금 새롭게 최근 움직임에서는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좀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제주도와 같은 이 날씨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데 제주항공에 대한 움직임들도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주 중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 좋습니다. 오늘 토니모리하고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20%대 장중 움직임 나왔는데 그 가격대보다도 좀 더 강한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것부터 보고 계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은 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눌림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주들 또한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화장품주들을 잡아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리오프닝의 이런 그 구간에 맞추어서 함께 상승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좀 좋은 매수 구간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 종목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각이 좀 모아졌네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쪽 정책 관련해서 건설 건자재 쪽이죠. 이번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신정부 쪽에서는 워낙에 공급 계획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대통령 청사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설 토목과 관련된 이슈들이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건자재 쪽으로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광기광풍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첫 번째 공약, 부동산 정책 1호, 2호, 3호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풀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를 냈고요. 이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키워드,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과 같은 키워드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NX하고 덕신 하우징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NX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장 초반 이제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양봉이 좀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NX 같은 경우에는 급등 출발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주가 차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2,500원과 2,600원 선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NS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키워드를 좀 볼 수 있는 덕신 하우징, 대림 비엔코,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동반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시공 관련해서는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데요. 고려 시멘트가 좀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가 이 시멘트 관련해서는 고려 시멘트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린 바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표 시멘트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시멘트 전반적으로 대장주, 후발주 모두 다 좀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종목 중 하나가 레미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 재고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봄 건설 이 성수기를 맞이해서 시멘트라든지 레미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공급난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유진기업도 역시나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를 이야기 드렸던 시점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제 현재 위치부터 해서는 지난 이 연중 고점에 대한 지난 연말 고점과 상당히 좀 유사한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는 이제 5,2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를 돌파한다면은 시멘트 종목들처럼 추가적인 상승 다음 레벨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건축 기자재 쪽에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봤다라면은 이제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하면은 콘텐츠 쪽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쪽 콘텐츠 엔터 쪽에서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다면은 그래미 어워즈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는 아마 오늘 아침부터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밤일 텐데요.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BTS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벤트 삼아서 또 K-컬처, K 콘텐츠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장에서 초반에는 한 3% 넘게 올랐었거든요.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도 흐름 좋았는데 지금은 탄력은 좀 둔화됩니다. 1.8% 정도의 제한된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워낙에 이쪽 엔터 섹터 쪽으로 신고가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도 신고가네요. JYP 엔터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SM은 약간은 좀 숨고르기 구간이고 YG 엔터는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산시켜보면은 초록뱀 그룹주도 괜찮거든요. 초록뱀 컴퍼니 현재 6% 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도 한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 콘텐츠 섹터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엔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이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좋게 이제 갖춰갔던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인 이런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이제 달성을 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리면서 눌림 기회를 줬을 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신규 접근을 해볼 만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 흐름만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접근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원전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원전 쪽으로 이번 새로 들어설 정부가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동산, 원전, 여가부 어떻게 할지 이 쟁점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오늘 이와 관련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몇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원전 발전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런 국민의 반응이 거의 50%에 육박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신기계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죠. 오늘도 이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좀 사이즈 작은 종목으로는 우진이 한 2% 정도대, 보성파워텍도 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두산중공업은 지난주 후반에 이광무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 보여집니다. 원전주, 오늘의 이런 상승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주말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내놓았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고요. 재건축은 풀고 원전은 유지하겠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 종목이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일찍이 이제 우진 종목들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SMI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면은 우진 같은 종목들, 서전기전,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에 플랜트 산업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이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와서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9,500원 라인대에 대한 신고가를 좀 새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선다라면은 9,500원대에 대한 가격 돌파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했을 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포트에 좀 편입하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대장주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가랑비에 옷 젖듯 슬슬 뒷걸음질 치더니 지금은 직전 저점 부근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안 보시던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주가 어떤가 하면서 한 번쯤은 열어보실 텐데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께는 더 실망스러운 주가일 겁니다. 앞자리 아직 6자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시총 상위 쪽에 종목군들이 크게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파운드리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자죠.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글로벌적인 어떤 이 수혜를 받는 쪽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고, 최근에 또 고스 사태라든지 이제 어떤 이 소비자들의 이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좀 실망을 시켜줄 만한 이런 이슈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방향을 틀어줄 것이고 SK하이닉스 또한 같이 방향을 틀어줄 것이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안 좋은 쪽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호재가 나와도 지금 아쉬울 판에 악재가 돌아가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늘 양시장 합해서 낙폭이 가장 깊습니다. 1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던 신약 한 개의 임상 이상을 자진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호중구 감소증, 이 백혈병 쪽이죠.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오늘장에 고스란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엔지캠 생명과학 현재는 신저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별로 안 좋습니다.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인 악재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밀리기는 하는데, 제약바이오 언제쯤 힘을 낼지, 그리고 이것이 한 종목의 악재에 국한된다면 괜찮을 텐데 전체적인 투심 악화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엔지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중단이 악재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은 안마켓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대표적으로 3세대 항암제라든지 앞으로 이제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는 4세대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장에서만 본다라면은 아직 아마카에 대한 뉴스가 좀 크게 화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종목 차별화를 본다라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거래량 유입이 나오고 있고 오늘 장에서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뉴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좀 묶어서 본다라면은 줄기세포 관련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한 뉴스는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고 그 향후에는 안마켓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요. 미국에서도 비축유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하겠다. 그리고 오펙 일부 국가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공급이 좀 확대되면서 가격이 잡힐 것이다. 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도 WTI가 98달러 정도 선 기록하니까요. 안정적이고요. 천연가스라든지 다른 쪽도 밋밋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원자재 연동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별로 안 좋은데요. 중앙에너비스가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수산주들이 많이 밀립니다. 한성기업이라든지 동원수산 이런 수산주들도 약세의 흐름 뚜렷하고 곡물 쪽의 미래생명자원만 보더라도 6%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의 GSE 이 종목도 약세 흐름인데요. 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쪽으로는 구리 관련된 종목만 시세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자재 나중에 좀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 답을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원자재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많이 탄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화두가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제히 다 탄력을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과도한 이런 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 원자재 값에 대한 계속해서 대응이 들어가고 있죠. 곡물에 대한 부분, 원자재에 대한 부분, 유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대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이제는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미 고점을 찍고 조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또한 동시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 쪽에 좀 더 이제 열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 이 원자재 섹터에 매수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놓고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좀 포트를 재정비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엿보고 계시군요. 다음은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밋밋하기는 한데 워낙에 또 관심 많으시니까 이쪽 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도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잠잠하고요. 특히나 지난주 후반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던 삼성 SDI는 1.7% 정도 하락합니다. 장 초반에 4%까지 밀려서 좀 잠시 움찔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아래 꼬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밀리진 않고요. 1.5% 정도 제한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다고 해도 동화기업, SKC, LNF 정도 2% 안팎으로 올라서 오늘 시장 대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봐주세요. 이건 전문가님.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적극적인 매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제가 4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파나소닉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요 기업들이 북미 지역에 대한 타겟을 좀 가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강한 모멘텀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주가 지지가 좀 확인했다라는 것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가 향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40만 원 언더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60만 원 선 근처에 있는 위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상단에 대한 가격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하단에 대한 하방 지지력은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최근에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조금 신뢰도가 좀 하락하긴 했었지만은 역시나 좀 견조하게 다시 한번 좀 재상승에 대한 과정을 좀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LNF 종목들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이제 이 LNF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을 때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생산이 아니라 해외 생산에 대한 수요가 같이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LNF이기도 하고 에코프로 BM 뭐 이와 같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와서 엔캠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그동안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전해질, 전해액에 대한 관심이 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해외 이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엔캠도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로 보신다면은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 85,000원대는 좀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7만원대, 8만원대, 최근에 9만원대 올라올 때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겠다. 포인트는 소재단에서 해외 현지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 우선 좀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이 미증시의 룰루레몬이 트리거가 되면서 움직였던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연속성이 나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빠른 순환매입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난주 후반에는 에코마케팅이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면은 지금은 덜 오른 종목군들 찾는 분위기 뚜렷한데요. STO 이 종목이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보겠습니다. 패션 플랫폼 17%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원풍물산이라든지 지금 원풍물산 이 종목도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8% 정도 상승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비비안 이쪽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대연하고요. 한세실업도 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유복이라고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닌데 덜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혜물 전문가님 간략하게만 좀 팁을 주세요. 네, 뭐 우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저번 주에 뭐 상승이 나왔었던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등등 이제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받쳐주는 뭐 한세 실업이라든지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셨던 뭐 호전 실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종목들이 또 잘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우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